음,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저희가 진행한 것까지 잠시 볼게요. 많이 켜져 있냐? 아마 지금 8888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8888 맞죠? 그쵸? 로컬호스트 8888. 자, 사원 리스트 상세.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리스트 블록이겠죠? 리스트 블록 했고, 그다음에 우리 등록했고, 그쵸? 그래서 지금 부서가 만 4번인 친구가 부서 만 D004를 했으니까 3번 넣어볼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 넣으려고 하면 자, 이미 존재한다 실패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거 이렇게 썼을 때 자, 여기서 잘못된 리소스 참조했습니다. 저장 실패. 이것도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것도 했고요. 지금 현재 등록을 하면 이 처음에 요 불러오기 했던 거를 다시 불러오고 있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불러오기 눌렀을 때 이렇게 불러오는 거랑 동일한 내역입니다. 등록 성공하면 이렇게 불러오는 거. 어제는 삭제까지 구현을 했어요. 삭제. 자, 삭제하면 삭제 성공하고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자, 다른 사람 요즘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삭제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삭제된 걸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삭제를 하면 리소스가 없습니다까지 구현을 했고요, 그렇죠? 여기.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었죠. 자, 어제 자, 찾아서 만약에 널이다 하면 리소스가 없다의 오류를 일으켰고 이제 컨트롤러에서 자, 만약에 여기 지금 딜리트 매핑이죠. 여기서 이제 삭제를 실패했다. 그러면 없어서 실패한 거 방금 띄운 거죠. 404를 띄웠었죠. 리소스가 없음을 의미해요. 404는. 자, 그리고 알 수 없는 건 500.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방금 구현했던 이제 등록도 저렇게 했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미 리소스가 존재하면 저장 실패. 요거 어떻게 했어요? 레지스터에서 구현을 했죠. 자, 만약에 찾았어. 만약에 있어, 그렇죠? 널이 아니다가 있죠, 그렇죠? 이미 존재하는 내역입니다. 똑같이 했어야죠. 그래서 몇 번의 오류를 띄웠냐면 자, 이미 있는 거는 409번. 자, 너 이미 있는 거 보냈어. 그렇죠? 이건 클라이언트 잘못이야. 409번. 충돌. 사실 이제 충돌과 관련된 건 전부 다 409번이고요. 저희가 이제 409번을 쓰는 것 뿐이었죠. 저장하는 데이터가 이미 있으므로 409번을 쓰고 있는 거고, 이제 보통 충돌과 관련된 오류를 409번으로 시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고 했을 때 JPA가 띄우는 오류, 참조할 데이터가 없을 때는 507번. 이게 지금 데이터 인터그리티 바이오레이션 익셉션은 자동으로 참조할 게 없으면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죠? 507번.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건 500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현을 했고요. 자, REST API는 이때 이제 등록은 포스트. 요거는 이제 보통에 다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딜리트 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요게 지금 REST API의 정체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주소가 똑같죠? dpt emp 두고
자, 이 친구도 DPT EMP 좀 둔데 우리가 이름을 레지스터라고 안 붙이고 뭘로? 방식으로만 포스트냐 또는 딜리트냐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가 통신할 방식, 그죠? 통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립을 해준다. 통신할 방식을 정립하는 것을 API라고 그랬었죠. 통신할 방법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REST API는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추가해서, 그죠?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줘서 이름이 하나인데도 요거는 등록이구나, 이거는 삭제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REST API 정체입니다. 오늘은 이제 put, 패치도 해볼 거예요. 그렇죠? 패치는 이제 리소스인데 하나만 들고 오는 걸 얘기하고요. put은 하나를 저장하는 것을 put이라 그래요. 수정. 자, put은 수정, 패치는 하나를 가져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REST API 중에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지금 파라미터를 우리가 물음표로 보내면 이 리소스가 어떤 건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패스에다가 파라미터를 전달함으로써 URL의 일부로 넣음으로써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런 리소스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REST API의 정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EST API라면 뭐다? 통신하는 방식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립한 것이 REST API의 정체고, 우리가 이제 써본 기술로는 패스 베리어블과 그다음에 메소드인 put, delete, patch 이렇게 써봤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REST API 면접은 잘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패치를 해볼 건데, 자, 여기 지금 수정 버튼을 누르면 자, 수정 폼이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그렇죠? 여기 등록 폼처럼 수정 폼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 정보 이렇게 그 사원 번호, 부서 번호, 그다음에 from date, to date 요게 이렇게 딱 들어와서, 자, 폼에 딱 들어와서 이제 수정 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정하기 누르면 이제 수정까지 되는, 수정에도 새로 고쳐지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수정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와서 이걸 폼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불러온다, 하나를 불러온다 해서 패치가 되겠죠. 그렇죠? 패치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패치는 이제 조회를 얘기해요. 조회. 술체. 여보면 이제 가져옴 보이죠? 가져옴. 가져옴이 이제 패치에 우리 개발자들이 쓰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가져올 때 보통 패치를 씁니다. 수정하겠어 그러면 데이터 하나를 가져와서 폼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폼에서 수정 버튼 누르면 이제 수정을 실제로 하겠죠. 수정 액션을 하고 이제 결과를 등록 때처럼 수정 성공, 수정할 데이터가 없어, 그다음에 애기침 버튼 오류가 떴어, 뭐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보내면 여기서 메시지를 이렇게 띄우면 되겠죠. 엔터티로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수정.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수정을 구현하려면 하나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했죠. 하나를 조회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가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서비스. 자, 서비스 오셔서, 자, DPT 서비스 와서, 자,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기획을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넣고 하고 그러죠. 근데 고급 개발자가 되면 처음에 이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쭈르륵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고급 개발자가 아니라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이제 구현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CRUD를 배웠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CRUD를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를 조회하는 게 필요하죠. 자, 우리 지금 read by EMP no가 있고, 그렇죠? read by EMP no. 지금 현재 이걸로 뭘 하고 있어요? EMP no가 가지고 있는 부서 리스트 이렇게 조회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read one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read one. 자, DPT EMP를 하나 가져올 건데, 그렇죠? find by ID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딱 조회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뭉뚱그려서 느낌을 read one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왜 뭉뚱그린다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접속하는 것 하나만 있을지 아닐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서비스는 조금 더 뭉뚱그려서 쓰는 거였죠. 추상적이란 거, 뭉뚱그리는 거는 이제 제가 사투리 같은 느낌이고, 자, 그렇게 얘기하죠. 추상적으로, 그렇죠? 서비스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자, 우리 리드 하나 지울 때 아이디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를 찾으려면 아이디 하나가 필요하겠죠? 자, dpt, empi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미 레파지토리에 하나 찾는 게 구현이 돼 있어야죠. find by id로 이미 구현돼 있으니까 그걸로 쓸게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find by id를 쓰면 옵셔널을 반환을 하니까 옵셔널을 쓸까요? 옵셔널로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관련된 문제 가서 구현하면 되겠죠. 서비스는 인터페이스고 이걸 구현하는 데서는 이 친구를 무조건 구현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필수죠, 그렇죠? 자, 관련 문제 가서, 자, 이 친구를 구현하고 있으니까 구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조건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겠다. 메서드 구현. 자, 클릭하고 확인.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누누이 말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 저한테 설명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들을 입으로 꺼내거나 또는 여기서 적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께 되지 않아요. 평생, 그렇죠? 그냥 듣고 이렇게 흘리는 거였죠? 듣고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우리 이조처럼, 이조는 지금 비동기식으로 다 하나 바꿔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드리면 급여 CRUD를 만들던거나 여기 직책 CRUD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까지 이제 하면 CRUD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은 CRUD를 요 둘 중에 하나를 더 해주든가, 그렇죠? 해서 복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그렇죠? 제가 만드는 거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주 REST API는 끝낼 거고, 자, 우리 다음 주는 기대했던 리액트에 들어가든가 뭐 좀 그래 볼게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기본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서 자바스크립트 기본부터 고급까지 아주 빠르게 쭉 치고 나가 볼게요. 그렇죠? 근데 어제 우리 혜성 씨 말 들어보니까 내가 자바 배우다가 자바스크립트 배우니까 너무 쉽다 이러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리액트를 뒤로 미룬 이유가 자바를 오래 하다 보면 언어적인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체감이 자바스크립트가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뭐 다시 돌아와서, 자, 리드원을 다시 구현을 해볼 건데, 자, 우리 레파지토리에서, 자, 여기 주입받고 있는 dpt emp 레파지토리에서, 그쵸? 여기서 find by id를 이미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볼게요. 그쵸? 자, 요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맨 위에 거 이렇게 해서, 그쵸?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는 dpt emp repository find by id dpt emp id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반환하면 되겠죠, 그쵸? 이 친구를 이렇게 반환. 뭐 딱히 할 게 없어 보여요, 그렇죠? 딱히 할 게 없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생성 테스트 find by id find read 1이죠, 그렇죠? read 1. 자, 다시, 자, 생성 테스트 read 1, 그렇죠?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개발하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상혁 씨? 테스트 진행하면서 개발하는 거. 이렇게 단위로
하나의 단위씩 테스트하면서 개발하는 거. 테스트 주도 개발. 아이, 면접에 100% 나온다 진짜. 왜 그래요? TDD, 그죠? 테스트 드라이븐 디벨롭먼트. 테스트 주도 개발이에요. 자, 확인.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중에 오류가 생겼을 때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어디서 생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자동 완성을 많이 해주는 도구들을 쓸 때는 무조건 TDD를 쓰셔야 돼요. 어디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Sout에 옵셔널이 있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옵셔널로 받아가죠. 옵셔널에 EMP, DPDMP에 DPDMP 500. 자, 옵셔널 꼭 이렇게 붙여야죠, 타입을. 그 다음에 DPT 서비스 리드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아이디를 꼭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 이렇게 쓸게요. 자, 아이디 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을 텐데, 봅시다. 자, 우리가 삭제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렇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쓸게요, 그렇죠? dptempid에 dptempid는 new dptempid. 오, 자동 완성 좋네요, 그렇죠? 자, 1001번이 가지고 있는 D003 dptempid. 근데 이제 있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있나 볼게요. 그냥 이렇게 조회해보면 나오겠다, 그렇죠? 조회해보면 나오겠다. 자,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렇죠? dptmp 가서 1001번이 D003 있네요, 그렇죠? 있는 사람은 쓰시고 없는 사람은 다른 걸로 바꾸세요. 지웠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1001번이 모든 부서를 다 이동한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요. 자, 이거 확인하시고, 그렇죠? 확인하시고 sout dptmp 옵점, 그렇죠? g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옵셔널은 뭐다? 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체할 뭔가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뭐 이즈 프레젠트나 뭐 get이나 이런 것처럼 널일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게 옵셔널이에요. 자, 옵셔널이 뭡니까? 라고 질문 오면 뭐라고 해요? 널일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is present 같은 것들을 함수를 제공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실행. 자, 보면 이제 오류가 떴는데 봅시다. 트랜잭셔널의 문제인가요? 프록시, 그렇죠? 지금 보면 cannot initialize proxy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인을 하는 내역이 있나 봐, 그렇죠? 조인을 하는 내역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이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레이지 조회가. 자, 그래서 서비스 인플에 가서 자, 이거 불러올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뷰가 어차피 없고 여기는 레이지로 하니까 여기다가 트랜잭셔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랜잭셔널. 근데 이제 트랜잭셔널 옵션 중에 read only라는 옵션이 있어요. read only. 자, 요거 쓸게요. 현재 우리가 불러오는 것만 있으니까 read only. 우리가 조회나 뭐 삭제 이런 건 하지 않는 트랜잭셔널이다 이런 거였죠. 이제 조회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여전히 문제가 생기네요. 지금 이게 조회만 하는 걸로는 프록시 생성이 안 되나 봐요. 레이지가.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써주려고 했는데 요걸로는 지연 조회가 안 되나 봐요.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계속 그러네? 다른 문제인가 봐요. 아이고. 실수로 내려버렸는데. 저렇게 할게요. 봅시다. 뭐가 문제인가. 디파트먼트 조회할 때 생긴 문제다 이러네요. 디파트먼트. 그래요? 서비스에서 한다고 지금 되지가 않네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마치 테스트를 뷰인 척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트랜잭셔널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중복해서 써야 되네요. 트랜잭셔널을 일단 쓸게요. 자, 중복해서 써야 되네요. 고마워요, 혜성씨. 일단은 됐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뷰인 척 해야 돼서 뷰인 척 해야 돼서 또는 뷰나 이제 우리가 리스폰스 바디 쪽인 척 해야 돼서 자,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현재 결과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 생각인데 제 스프링 부트 테스트에서 이 테스트에다가 이 트랜잭셔널이 아니라 뭐 리드 레이지나 뷰나 파이널 이런 식으로 다른 오노테이션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임의로 자꾸 이렇게 트랜잭셔널을 주니까 이렇게 중복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빼도 되겠죠, 그렇죠? 빼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빼고 할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굳이 이제 트랜잭셔널을 쓸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 조회만 하거나 하나만 있을 때 굳이 트랜잭셔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수정된 내역이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만 할게요. 자, 어차피 둘 다 중복해서 트랜잭셔널을 써야 된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조회가 잘 되고 있고요. 뭐든지 이렇게 지연 조회 때문에 개발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연 조회가 우리한테 주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이 들어도 저도 좀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조회가 되고 있고요. 하나가 이 사람의 부서 이동 이력이죠. 그렇죠? 부서 이동 이력.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뷰를. 자, 그럼 이제 디테일에서 자, 요걸 불러와서 그렇죠? 불러와서 이제 하나를 조회하는 걸 해볼게요. 그렇죠? 하나를 조회하는 거. 자, 일단은 컨트롤러부터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러. 일단 이제 서비스 만들었으니까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 자, DPT 컨트롤러. 자, 이번에는 똑같은 주소인데 자, 똑같은 주소인데 패치 매핑으로 해볼게요. 패치 매핑. 근데 이제 패치 매핑이 지원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패치 매핑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쭉 내려, 요건 이제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안 쓰는 거니까. 쭉 내리고. 자, 패치 매핑. 패치 매핑이 없죠. 그렇죠? 자, 이 패치 타입이 있긴 한데 패치 매핑이 없어요. 패치 방식이 있긴 한데 그냥 요거를 개수를 할게요. 그렇죠? 이건 이제 왜 이런 거냐면 자, REST API 이렇게 쓰세요 라고는 했지만 자, REST API는 뭐다? 쓰는 방식만 제공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구현하는 것은 예를 들어 스프링이 이걸 쓰겠다 그러면 스프링이 구현을 하는 거고요. 톰캣이 쓰겠다 그러면 톰캣이 구현을 하는 거고 파이썬의 장고가 쓴다 그러면 장고가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EST API를 이렇게 쓰세요 하고 방식을 제공하면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합니다. 이렇게죠. 스프링은 자, REST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API라는 건 뭐다? 그냥 방식만 제공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원하냐 안 하냐는 그 백엔드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현재는 패치라는 거를 REST API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get 방식을 쓰면 되죠. get이 이제 패치랑 똥이란 뜻이니까 하나를 조회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DPT EMP를 하고 있죠. 그렇죠? DPT emp.do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 get 방식 쓰고 있나? 볼게요. 컨트롤 F에서 지금 post, delete, get 요거 하나만 하네요. 그럼 상관이 없겠다. 자, 그래서 public에
자, 하나 DPTMP를 반환할 거니까 response entity의 DPTMP. 자, response entity는 뭐예요? 상태 코드를 우리가 변경해서 보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DPTMP 객체를 포함시켜서 보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DPTMP DPT read DPTMP 할게죠. read DPTMP. 자, 현재 요 response entity를 JSON으로 파싱해서 보내니까 우리는 이제 뷰가 아니야. 그래서 response body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DPT인데 또 DTP라 그래요. 제 손가락이 문제가 있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JSON으로 받을 건지, 자, 어떻게? JSON으로 request body로 받을 건지, 오케이, 그쵸? 자, 아이디를 이렇게 받을 건지, 아니면 이제 패스 베리어블로 받을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근데 보통 우리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조회하는 것들은 이렇게 패스 베리어블을 써요. 이유가 뭘까? EMP no, DPT no인가요? 자, 우리가 get 방식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리퀘스트 헤더에다 보내지 않고 숨겨서 보내지 않고 이렇게 패스에다가 이렇게 포함시켜서 해요. 이유가 뭘까? 자, 이유 혹시 아시는 분? 자, 힌트.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혁 씨한테 이거 오늘 커피 제일 싼 거예요 하고 검색한 결과를 카톡으로 공유했어요. 자, 공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자, 내가 오늘 기원 씨한테 이거 몽쉘 이거 제일 싼 거야 이것 좀 사라고 해서 몽쉘 검색 리스트를 보냈어요.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파라미터가 URL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URL을 공유함으로써 검색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URL을 포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URL을 공유하기 위해서죠. 공유하는 주소로서 URL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가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파라미터가 곧 리소스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이 EMP no 잘못 썼다 했죠? EMP no. 자,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리소스가 되는 거죠. 이런 리소스를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get 방식을 할 때는 습관적으로 파라미터를 URL을 포함시키고 저장,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숨겨서 보내줬죠. 이유는 뭐예요? 또 한 번 더 이 공유돼서 삭제되면 안 되니까죠. 공유해서 삭제되면 안 되고 공유해서 저장되면 안 되고 공유돼서 수정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숨겨서 자 이렇게 숨겨서 바디에다가 숨겨진 것을 이렇게 가져오셨죠. 자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바디 본문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가져오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여기는 뭐예요? 패스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유는 잘 설명했고요. 우리는 이제 get 방식을 습관적으로 어떻게 URL을 포함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공유 주소인 것처럼.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AJAX로 통신하는 거는 공유되지 않는 주소긴 하지만 그냥 습관이에요. 저 습관. 자, 패스 베리어블 자, int emp no. 자, 패스 베리어블 자, string dpt no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 요 이름이 내가 이렇게 썼다, 그쵸? 내가 이렇게 썼다. 그럼 현재 요 두 개가 이름이 달라서 이렇게 노랗게 뜨죠, 그쵸?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름이 다르면, name이, 그쵸? emp, no인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맞추면 되죠, 그쵸? 패스니까, 그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맞추세요, 이러면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쓰세요.
자, 요 리소스는 이 두 개가 없으면 안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기본값을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상혁씨. 기본값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여기다 디폴트 밸류 이렇게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디폴트 밸류가 없네. 아, 그쵸? 패스 베리어블 required pulse하고 밸류가 되는 거죠. 밸류. 자, 이렇게 기본값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안 줘야 되죠. 그쵸? required true가 기본값이어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이거 두 개 없이는 이 페이지가 리소스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쵸? 이건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만약 없으면 무슨 오류를 띄워야 돼요? 40을 띄워야 되죠. 400번. 근데 이제 스프링은 자동으로 400번을 띄워줘요. 요거 없으면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요거 두 개가 없다. required true가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400에러가 뜰 겁니다. 이때 지금 required true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400에러를 띄워라 이 뜻이죠. 400에러를 띄워라. 자, 그럼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받아온 거를 dpt emp id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지금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자꾸 뜨는 게 신경 쓰이니까 자, return하고 response entity OK 하고 자, 그냥 스테이터스로 하자. OK 하지 말고 스테이터스 자, 200에 여기다가 body에 자, 비에다 이렇게 할게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자, 빨갛게 뜨는 게 이제 신경 쓰이니까.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공이다 이 뜻이죠. 성공 객체를 보내겠다. 이건 객체, 리스폰스 엔티티를 객체로 빌드, 만들어서 반환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서비스에다가 호출해야 되니까 서비스에다가 자, 우리 조회할 때는 보통 웬만하면 오류가 안 뜨니까 트라이 캐치 잘 안 쓰고요. 자, 옵셔널에 dptemp에 dptemp 500 dpt 서비스 read 1에 자, 여기다가 이제 들어갈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위에다가 dptemp id에 dptemp는 자, set emp no는 emp no 자, set dpt no는 dpt no 자, 여기다가 쏙 넣으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 if dpt 없죠. is present 존재하면 이 뜻이었죠. 존재하면 else 없으면이죠. 그렇죠? 없으면 자, 있으면 200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을 안에다가 쏙 넣고 자, 여기 가져온 dptemp를 보내야 되니까 자, 바로 빌드 하지 말고 body에다가 get해서 보내면 되겠죠. 자, up.get 자, 없으면 너 찾는 리소스가 없어 라고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 response entity에 404 아무것도 없이 build 이렇게 해도 되고 있죠. build랑 똑같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거는 body에다가 null 이렇게 보내도 돼야죠. 두 개는 똑같은 의미예요. body에다 null 보내는 거나 build나 지금 똑같다. 두 개는 똑같은 거다. 근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제 body에다가 null 이렇게 보내도 되겠죠. 그렇죠? 노란 줄이 뜨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옵셔널 존재 여부 조건을 함수 스타일로 자, 내가 이렇게 함수 스타일로 안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거 바꿔볼게요.
지금 리턴이 먹히네요. 리턴이 왜 먹힐까? 아, 이거 자체가 리턴이라서 그렇죠? 아, 맵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맵, 옵셔널 맵으로. 맵은 자체가 이게 리턴 되는 게 반환되는 거니까 맵을 쓰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죠? 요거 한번 바꿔드려 볼게요, 그죠? 바꿔드려 볼게요. 자, 요거 주석 달고, 자, 똑같이. 자, 똑같이. 자, dpt op.map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map. 자, 맵에서 이 리턴하는 값이 최종적으로 반환이 된대요. 자, 맵에서 여기서 리턴하는 값이 최종적으로 반환이 된대요. 자, 맵은 뭐다? 자, 요 값이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것이 반환된다. 그래서 꼭 이 친구는 리턴 되는 게 필요하죠. 리턴. 이렇게 넣을게요. 근데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 뜨고 있는 이유는 자, 이 첫 번째가 is present를 의미하고요. is present. 요게 지금 없으면을 얘기하고 있었죠. 이게 없으면. 그래서 이제 있으면 요게 이제 값이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잠시만요. 맞을 텐데. 이게 맞을 텐데. 아, DPT, EMP가 지금 이에 있나요? 아니죠. 아, 이거. 자, 그냥 이렇게 DE라고 해볼게요. D. 아니군요. 그렇죠? 잠시만요. 다시 주석 달고. 맵이 이게 맞는데? 잠시만요. 헷갈리네. 그쵸? 오케이. DPT, EMP가 첫 번째 인자로 오는 게 이제 프레젠트고, 이게 지금 제가 함수,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반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연결해서 or else get 이런 식으로 하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현재 뭘 잘못한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는 있으면 두 번째 건 없으면이 아니라, 자, 첫 번째 거는 옵셔널 객체를 반환을 하고, 점 or get 이렇게 합니다. 잠시만요. 아, 또 헷갈려. 자, 요거를 자, 제가 다시 쓰고 할게요. 이렇게 헷갈리냐? 잘 안 쓰던 거라. 자, 이거 다시 완성해서 해볼게요. 잘 안 쓰던 거라. 지금 보니까 요게 반환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군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 다음에 or else get 이렇게 반환하네요. 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놔두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하죠. 자, 맵은 하나만 반환해.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반환하고. 자, 이때 이제 있으면이었죠. 있으면. 그래서 dptemp였죠. 그 다음에 이제 맵은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연결해서.
자, 지금 자꾸 오류가 뜨는 거는 제가 이제 리턴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았죠? 리턴을 안 써서. 아, 리턴이 여기 있어서 그렇군요. 자,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위에다가 쓰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자꾸 오류가 뜨네요. 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이거 지우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자동 완성하고 할게요. 여기 or get 이렇게 할게요. or get. 자, 이렇게 두 개 자동 완성 해놓고, 그쵸? or else get. 자, 이 친구는 지금 공급자고요. 그쵸? 서플라이어. 자, 이 친구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펑션이죠. 그쵸? 펑션. 자, 펑션이었죠? 그래서 펑션이라서 자, dptmp에 이렇게 옵니다. 그쵸? 이게 맞아요. 그쵸? 자, 그냥 다시 써볼게요. dptemp. 아, 내가 이 화살표도 잘못 썼구나. 그래서 자꾸 오류가 뜬 거였어요. 그쵸? 아, 이거 자꾸 자바스크립트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 화살표를 제가 아까 전부터 이렇게 써놓고 그쵸? 이렇게 써놓고 왜 자꾸 오류가 뜨지 이러고 있었어. 아, 진짜 바보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자꾸 오류가 뜨고 있었어요. 자, 리턴은 내 마음대로, 그쵸? 리턴은 내 마음대로 맞아요. 자, 이렇게 쓰는 거 맞고. 자, or get은 이제 없으면이 되겠죠, 그쵸? 없으면. 자,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여기서. 자,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뭔가를 반환할 수 있는 거였죠. 자,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를 자꾸 이렇게 써서 지금 제가 오류를 못 찾은 거였죠.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럼 다시 보고. 자, 첫 번째 건 뭐다? 있으면 반환하는 걸로, 그렇죠? 없으면 반환하는 걸로 여기가 바뀌는 거죠. 반환하는 걸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반환하고 싶은 건 뭐예요? response entity라는 거죠. response entity.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이거를 response entity로 반환해요. 자, 똑같이 스테이터스가 200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0이라 할 필요 없이 200은 OK랑 똑같은 거였죠. OK랑 똑같은 거예요. 자, OK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에다가 body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랑 요거는 같은 거였죠. 여기 있는 거 여기는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부분, 자, 요 부분 어떻게 줄일 수 있냐고 했냐면, 내가 여기 중괄호를 이렇게 지우면 자동으로 이게 리턴이 돼요. 자동으로 중괄호 이렇게 지우면 리턴이 돼요. 그래서 방금 했던 거랑 요거랑 같은 거였죠. 어떻게? 내가 중괄호 쓰고 리턴한 거랑 자, 중괄호를 이렇게 지운 거랑 같은 거였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컴파일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거서 지금 매개 변수를 받아서 바로 함수에다 실행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요것도 이렇게 삭제해서 자, 컴파일러한테 자, 너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잖아 하고 이렇게 던져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방금 했던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였죠? 자, 여기 지금 아까 문자로 문제 없었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동일한 것을 리턴해야 된대요. 첫 번째 맵에서 반환하는 것을 ORS get이 똑같은 걸 반환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똑같이 자, 리턴 이렇게 지우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반환해야 하는 건 response entity에 그죠? 스테이터스가 404죠. 그렇죠? 자, 근데 404인 게 아마 똑같은 게 있을 거야. 똑같은 게 bad request는 400이고 그렇죠? 없음이 no content가 되겠죠. 그렇죠? no content. not found. 그렇죠? not found가 no content, not found 둘 다 404일 것 같아요. 그렇죠? not found. 자, not found를 할게요. 그렇죠? not found. 근데 not found 같은 경우는 build를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렇죠? build. 자, 아니면 no content 한번 해볼까? 아, 얘도 build를 꼭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것도 404를 의미하는 거였죠? 404. 맞나? 뭐 그러겠죠, 그렇죠? no content나 not found 나왔죠? 자, not found를 해볼게요, 그렇죠? 좀 더 명시적이니까.
자, 근데 요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현재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건 빌드고, 여기 지금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나는 자, 나파운드에 있는 자, 빌드를 실행하라.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나파운드 타입을 바꿔야 되나? 잠시만요. 나파운드 이렇게 맞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자, 지금 나는 리스폰스의 나파운드 안에 있는 빌드를 하라. 이렇게 지금 생략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략해서 쓰실 수 있다. 어디까지? 컴파일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럼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건 지금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바로 리턴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리턴. 그럼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자, 제가 헤맸던 거는 이제 화살표 함수에서 는 때문에 자꾸 헤맸던 건데, 지금, 그리고 요 맵이 연결돼서 이렇게 되죠. 맵, or as get.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요건 있을 때 반환하는 것, 이건 없을 때 반환하는 것. 특이한 문법이 됩니다. 그렇죠? 약간 스트림 API처럼 되죠. 그렇죠? 스트림 API처럼. 그래서 옵셔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회사 갔을 때 이런 코드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코드랑 위에 코드는 같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호출해서 이제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실 때 뷰를 먼저 하지 마시고, 자, 뷰를 먼저 하지 마시고, 이거 이제 구현을 했으면, 자, 컨트롤러 먼저 구현했으면, URL을 직접 쳐서 확인을 하세요. URL을 직접 쳐서. 지금 현재 보니까, 자, 이렇게 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주소를 하나 복사해서, 자, 여기다 붙여넣고, 쭉 지워요. 자, 쭉 지워서, 자, 앞쪽이 지금 사원 번호니까 EMP까지만 지우면 되겠다. 자, 여기 14번까지. 자, 난 1001번으로 할 거야. 1001번에 D001이 있냐? DPT EMP.2 이렇게 썼어야죠. 404가 뜨네요. 자, 제가 404를 만들어서 그런가? D001이 없어서 그런가 볼게요. DPT EMP.2 맞죠? 자, 확인해 볼게요. D001이 있는데, 그쵸? 있는데 뜨네요. 캡 방식으로 EMP no, DPT no, 그쵸? 지금 없으면 404 띄웠는데, 자, EMP가 아니라 주소가 DPT죠, 그쵸? 앞에가. 자, EMP가 아니라 DPT. 자, 500에러가 떴네요, 그쵸? 자, 됐어요, 그쵸? 500에러 뜨면 잘 된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그것 때문에 그랬죠? 조인 때문에 그래, 조인 때문에. 자, 여기 오셔서, 자, 주소는 이렇게 했죠? 자,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거냐면, 요 지금 리스폰스 바디로 이제 프록시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였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걸 이제 라이브러리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조인을 하라 그랬어요. 조인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쓰는 게 find by id죠. 이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조인을 하기 원하는 거였죠. 조인을. 엔터티 그래프로 강제로 조인을 시키면 돼요. find by id를 할 때 엔터티 그래프로 강제로 조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파지토리 가서, 자, 레파지토리 찾아갈게요. 자, 여기 와서, 자, 레파지토리, 자, DPT EMP 레파지토리. 우리 EMP 노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하고 있네요. 똑같이. 자, 똑같이. 자, 딥 옵셔널에 DPT EMP에 find by id다죠? find by id. 자, 이게 자동 완성해 주네요. find by id. 자, 근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강제로 조인을 하겠다. 지금 현재 뭐일 때만 DPT를 조회할 때. 그쵸? 자, 지연 조회하는 것을 제이슨으로 변환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 좀 보면 무슨 오류 떴을 때 프록시 포조 바이트 버디 익셉터 이런 식으로 오류가 떴다. 바이트 버디 익셉션.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가져온 것에 대해서 프록시 데이터를 우리가 직렬화할 때 갖는 문제였죠. 바이트로 뭔가 변환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 고치면 자, 이건 지금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오류를 겪는다. 파라미터스. 그러면 이제 스프링 서버를 새로 고쳐야 돼요. 새로 고치면 잘 안 되는 거야. 자, 할 때는 스프링 서버를 자, 새로 고치고 자, 돌아와서 자, 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성공했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쉬었다가 와서 11시 한 15분 쉬었다 와서 11시 때 이제 실제로 여기서 수정 버튼 누르면 폼에다가 이 내역을 출력해서 수정하기를 눌러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겪은 이슈가 뭐다? 자, 요거는 이제 큰 이슈는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옵셔널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어야죠.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잘 안 쓰는 거라 보통 이렇게 쓰는데 했죠. 자, 근데 이제 추천하니까 해봤어야죠. 이 맵은 있을 때, 그죠? 있을 때 반환하는 거고, 요거 ORS get은 없을 때. 근데 요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최대한 그거 하는 거였죠? 생략하는 거죠? 최대한 생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요 리드원 만들었죠, 서비스. 그거 말고는 이제 특별히 한 건 없어였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메서드를 자동 완성한다 해서 메서드 참조라고 불러요. 자, 이 문법을 뭐라고 한다? 메서드 참조. 자, 요거 조금씩 연습하면서 배워볼 거였죠. 조금씩 연습하면서. 자, 매개 변수가 오는 것을 바로 쓸 때 이런 식으로 생략해서 컴파일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만 생략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쉬었다 올게요.